안녕하세요, 탑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전거 캠핑 갔다가 집으로 철수하는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평소에 제 자전거 세팅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집에 가고 있는 길에 살짝 지루하기도 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티티카카 에어 P11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자전거의 특징은 일단 크로몰리 프레임이죠. 요즘에는 잘 만들지 않는 소재인데 제가 이 크로몰리 소재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자전거 캠핑용으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 티티카카 에어 P11을 선택을 했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 자전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반접이식 자전거입니다. 이 경첩도 굉장히 튼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기어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11단으로 돼 있고 11에 40T 스프라켓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특히나 이렇게 무거운 짐을 싣고 가려면 아무래도 기어비가 좋아야 되겠죠. 다음으로 또 좋아야 되는 부분이 브레이크입니다. 유압식 텍트로 브레이크인데 이거 굉장히 진짜 잘 잡히고요. 거의 미니벨로에서는 좀 오바스러울 정도로 브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포크 부분에 또 가방을 달 수 있는 이런 홀이 있어서 양쪽 포크를 사용하시면은 수납 능력이 더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짐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이쪽에 뭘 달지는 않았습니다. 티티카카 순정 안장입니다. 셀레 로얄이라는 안장인 것 같은데, 제가 생긴 게 좀 투박하고 안장이 무거워서 제가 다른 걸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 안장이 굉장히 튼튼하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도 너무 편해서 지금 순정을 계속 사용 중인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장은 바꿀 필요가, 사실 경량이 목적이 아니시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여러 안장을 앉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편한 안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티티카카 에어 P10을 타고 굉장히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킥스탠드인데, 조절이 되는 킥스탠드고요. 높낮이가 조절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게 되면 이 킥스탠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굉장히 튼튼해서 이 무거운 짐을 지지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조절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게 또 킥스탠드 길이가 짧게 되면은 앞으로 넘어질 수가 있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길이를 조절해 주면 되고, 바닥면도 고무로 되어 있고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킥스탠드가 이 순정 제품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구매를 해서 제가 집에 있는 자전거에도 장착을 해둔 상태인데, 제가 본 킥스탠드 중에서는 가장 튼튼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킥스탠드들은 이렇게 접었다 펼다 했을 때 약간 스프링의 그 소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 킥스탠드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전혀 소음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접혔다 펴졌다 해서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지금 타이어가 빅애플 타이어죠. 잘 알고 계시는 타이어인데 슈발베 빅애플 타이어입니다. 406 사이즈의 2.0의 폭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고요. 공기압은 최대 70 psi까지 들어가는 타이어입니다. 406 사이즈 타이어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타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속도도 좀 잘 나가고 승차감도 좋은 타이어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보통 대중적으로 알고 계시는 타이어가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 타이어를 잘 알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 타이어는 승차감보다는 거의 고속에 유리한 타이어고요. 사실 승차감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공기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딱딱하고요. 제 생각에 이제 승차감과 달리기용으로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고 둘 다 가져가시려면 이 빅애플 타이어만큼 좋은 타이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보시면 깍두기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슬림하게 빠졌죠. 제가 실제로 체감을 했을 때도 속도면에서 전혀 잘 안 나간다거나 그러지 않고요. 또 굉장히 잘 나가고요. 그리고 공기압도 적당한 70 psi의 공기압을 갖고 있어서 승차감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폭도 2.0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라이딩 하시기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고요. 승차감, 속도, 안정감 모든 걸 다 가져가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빅애플 타이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빌리 본커스 타이어를 말씀하시는 분은 있는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깍두기 패턴이라 고속용에는 적합하지 않는 타이어고요.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제일 좋은 그런 타이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테널이라고 해서 약간 클래식 타입에 그렇게 노란색이 좀 섞인 그런 타입은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미니벨로 타이어 중에서 이거만큼 좋은 타이어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트립 클래식 패니어 20리터 가방입니다. 양쪽에 하나씩 달려있고요. 이 패니어 가방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미니벨로에는 15리터짜리 패니어 가방을 쓰시는 걸로 아는데, 그 이유가 페달링을 했을 때 발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페달링을 했을 때 이 부분에 걸릴 수가 있어서 15리터짜리를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15리터는 사실 수납 공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20리터를 한번 장착을 해봤는데 걸리지 않더라고요. 제 발 사이즈가 265인데 이렇게 페달링을 해도 공간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리터를 선택을 했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패니어 가방을 달기 위해서는 리어렉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리어렉은 티티카카에서 나온 프리미엄 리어렉입니다. 제가 이 리어렉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의 외형도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리어렉을 달면 외형적으로 굉장히 좀 투박해 보이고 이쁘지가 않은데, 이 프리미엄 리어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리어렉이 굉장히 짧게 전혀 외형적으로 이상하지 않고요. 오히려 일체감이 굉장히 뛰어나서 리어렉을 달아놔도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어렉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브롬톤 S백입니다. 제가 다용도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자전거 캠핑용으로는 용량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라라라 투어링 백으로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시는 가방은 턴 라이드 포켓 가방입니다. 어떤 자전거를 타든지 이 가방은 꼭 장착을 하고 있고요. 거의 인생 가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정말 탁월한 그런 가방입니다. 턴 브랜드에서 만든 가방인데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벨크로로 돼 있어서 탈부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스마트폰 거치대. 솔직히 저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구매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 BMX 슬림6 이 모델을 지금 어떤 자전거를 사더라도 쓰고 있고요. 제가 몇 년을 사용해봤지만 절대 핸드폰이 떨어뜨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고, 그리고 알루미늄 재질로 돼 있어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렇게 거치대를 달아놔도 보통 이렇게 위로 툭 튀어나와 있거나 그래서 좀 투박하게 생겼는데, 이 거치대는 생긴 것도 슬림하게 생겨서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립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유명한 에르곤 그립이고요. 에르곤 그립 중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에르곤 그립을 선택한 이유는 GS2-S라는 모델인 걸로 아는데, 일단 이 부분도 마음에 들고, 보통 쓰시는 에르곤 그립을 보면은 이 부분이 색깔이 저는 약간 어두운 계열을 좋아하는데, 이쪽 부분이 좀 환한색으로 돼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검정색으로 돼 있고 바깥 부분이 회색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실제로 이쪽 폭도 넓고 굉장히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보이시죠?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물통 케이지는 제 인생 물통 케이지라고 봐도 되는데, 절대 발사할 일이 없는 이렇게 벨크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돌려서 다이얼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잠갔다가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물통 케이지입니다. 아룬델 루니빈이라는 케이지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만큼 성능이 뛰어난 케이지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뺐다가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고요. 페달, 제가 이번에 새로 구입한 웰고 페달입니다. 탈부착이 되는 페달이고요. 앞에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죠. 보통 페달은 MKS 이름 긴 페달이라고 하죠. 그거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저도 그 페달을 써보려고 했는데 페달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거의 한 16만원 17만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돈을 써서 페달을 사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뭐 저렴한 페달은 아닌데 가격대는 6만원 정도 하고요. MKS 방식 같은 경우는 이름 긴 페달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페달 같은 경우에는 페달링을 하다가
이 부분이 이렇게 발로 밟히게 되면은 빠질 염려가 있는데, 이거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 고무 패킹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고무 패킹을 뒤로 이렇게 해 놓으면 절대 빠질 일이 없는 그런 안전한 페달이고요. 생긴 것도 귀엽게 생겨서 무게도 적게 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구름성을 확인해 보시면 나쁘지 않죠. 이 정도 구름성만 돼도 충분합니다. 보시면 오버롤 리치라고 하죠. 이 안장과 핸들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토리 가변 스템을 사용을 했고요. 무게는 좀 나가지만 제가 본 가변 스템 중에 가장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QR 레버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잡아줍니다. 요거 하나 다니까 제 신장에는 딱 맞더라고요. 트리고 캐리어 블럭하고 라이트 프로 캐리어 블럭 거치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 트리고 캐리어 블럭을 선택한 이유가,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이렇게 보시면 핸들 포스트가 좀 앞으로 숙여져 있어서 이쪽 손잡이 부분이 이 브레이크 선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으로 좀 당기기 위해서 트리고 캐리어 블럭을 달았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브레이크 케이블에 걸리지 않게 딱 맞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TT카카의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체인 스테이 부분이 기어 변속을 할 때 이 체인이 스테이 부분에 닿아서 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러는 게, 이게 단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기어 변속을 급격하게 하게 되면은 체인 스테이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크로멀리 프레임인데 페인트가 벗겨지면 나중에 이게 녹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꽈배기 케이블 가드인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체인 스테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딱 맞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프레임에 상처가 날 수가 없겠죠. 디자인 면으로도 이질감이 없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TT카카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아마 이 문제는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인데, 여기 핸들 포스트에 보시면 이렇게 벨크로 찍찍이를 제가 하나 이렇게 묶어서 다니고 있는데, 벨크로의 용도는 이 자전거를 접었을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히게 되죠. 그러면은 이쪽 기둥과 이 포크 부분이 이렇게 접히면서 만나게 되는데, 이 벨크로와 핸들 포스트 기둥과 포크를 묶어 두시면 접어놨을 때 핸들이 움직이지가 않고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 그냥 무게도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비슷한 거 구매하셔서 이렇게 달고 다니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핸들 포스트를 접어서 벨크로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게 되면은 이게 좀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죠. 이 부분을 묶어놓은 벨크로를 풀러서 이쪽 핸들 포스트 기둥을 이런 식으로 꽉 묶어서 해주면, 이렇게 보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이 벨크로는 잠시 설명해 드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마노 프로 물통 케이지, 그 천으로 된 그런 물병 케이지인데, 그것도 이제 벨크로로 이 기둥에 고정하는 그런 방식인데, 거기에 딸려 있는 벨크로입니다. 이게 따로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슷한 거를 찾으셔야 되는데, 요게 아마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긴 벨크로를 구하신다면 이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꿀팁입니다. 이 시포스트 클램프인데, 보통 자전거를 타시다 보면은 무게가 자꾸 눌리기 때문에 꽉 조여도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시포스트 클램프를 바꾸시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포스트 클램프는 자전거 브랜드마다 다 다르게 생겼고요. 제가 사용한 이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클램프마다 이 폭이 다 다릅니다. 이 폭이 얇으면 얇을수록 클램프를 조였을 때 이 조여주는 힘이 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폭이 넓은 시포스트 클램프를 사용을 하시면 흘러내림 방지에 굉장히 좋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아보시면 26 정도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넓은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포스트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시포스트가 흘러내리는 거를 방지하기에는 좋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클램프를 2개를 장착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공구가 없으면 가공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제 생각에는 최대한 폭이 넓은 그런 시포스트 클램프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전거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자전거는 제가 자전거가 여러 대 있는데 겨울에 거의 주력으로 타려고 이렇게 세팅을 해둔 상태고요. 크롬올리 프레임이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죠. 저도 뭐 알루미늄 대비 튼튼한지 뭐 어쩐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냥 크롬올리 프레임이라고 하니까 기분적으로 좀 튼튼하구나 라는 그런 좀 안정감이 있어서 접이식이기 때문에 트렁크에 적재하기도 좋고 대중교통 이용을 하기에도 좋기 때문에 미니벨로 자전거 캠핑용으로는 정말 좋은 그런 자전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 자전거 캠핑을 2번째 다녀왔는데 자전거에 소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굉장히 소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전거에 소음이 발생을 하면 거의 라이딩을 거의 하기 싫어질 정도로 소음에 민감한 편이고요. 웬만한 소음은 다 잡고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티티카카 브랜드가 크롬올리 프레임이어서 조금 승차감도 좋더라고요. 엄청나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알루미늄 프레임과 비교를 했을 때 정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거리를 타보시면은 체감상 더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무거운 짐을 이렇게 실었을 때도 느낌상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막 엄청난 차이는 아니고 되게 미세한 차이긴 한데 그 미세한 차이가 장거리를 탔을 때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